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골든벨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도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완료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면서 거의 1000스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시장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쌩쌩 달려주는 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움직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소외감이 커져 가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시장 제대로 분석을 좀 해보고요. 거기서 움직였던 오늘 종목들도 차례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종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 저희 골든벨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성경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최근에 네.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대형 소형 할 것 없이 너무 잘 갑니다. 그렇죠. 이럴 때 2차 전지 없으면 소외되죠. 네, 그냥 땅굴 파죠. 예. 너무 힘들죠. 예. 이런 시장 어떻게 최근에 좀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이제 개파락 시켰잖아요.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오랜만에 2% 이상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오. 이제 보면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봉상 2570선 라인이 지금 갭을 띄워놓고 올라온 상승세였어요. 오늘 갭을 다 메꿨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24일 날 나스닥의 특별 리밸런싱을 실행합니다. 이제 효력 발생하거든요. 그 특별 리밸런싱은 그동안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딱 6종목의 시장 가중치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5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겠다는 겁니다. 가중치를 나누겠다는 의미는 그만큼 기관 투자가들의 미국 기관 투자가들의 바스켓 매도 전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또 한 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세가 1차적인 하락이 저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은 나왔고 2570선은 지지는 했지만 다음 주 24일 이후 25일부터 그다음에 2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FMC? 오, 알고 계시네요. 뭐야? 또 한 가지 또 있는데요. 또 있다고요? 예. 또 뭐 있는데요? 이제 제가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온 뒤에 테슬라가 얻어맞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0% 이상 하락세가 나왔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실적 발표가 27일 날 FOMC 금리 결정과 그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1만 원, 12만원에서 가두리 파동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네. 걔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단 공격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2,000원 마이너스 시켜버렸거든요. 맞죠.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하단 공격이 나오는지 그 여부도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50원, 60원대에서 오늘 지금 1,28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여파로 일단 월요일은 상승세가 나온 구조가 만들어겠지만은 우리 시가 고가가 잡히고 또 흔드는 파동으로 유지되면서 화요일 날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나스닥 종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270포인트의 갭은 메꿨어요. 근데 나스닥은요. 지금 현재 13,700포인트의 갭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월요일 날 오늘 상승세가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 구조, 어제 낙폭에 대한 상승 구조는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종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종가까지도 유지하면서 다음 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 같고요. 다음 주 리밸런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리밸런싱으로 해서 나스닥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도 2,570선을 쌍바닥을 다질 거냐 아니면 그걸 한번 붕괴시켰다가 다시 N자 파동으로 나타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좀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도 보니까 일단 개인과 기관이 함께 좀 사들여주면서 지수가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시장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도 불붙은 2차 전지 위주로 좀 사들여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이제 오늘 테슬라는 망가졌어요. 그쵸. 테슬라가 망가졌죠. 이제 그 다음 남은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2차 전지주를 끌고 올랐던 에코프로요? 우리? 아니 우리 말고요. 우리 말고? 미국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아직 크게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고하지 월요일 날 않았어요. 리밸런싱 효력 발생을 시키고 난 뒤에 그날 저녁부터 새벽 구간 화요일 새벽이죠. 장 마감할 때까지 엔비디아가 하단 공격이 나오는지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로 에코프로가 어느 날 갑자기 15%에서 20% 이상의 하락세가 강하게 장대 음봉을 한번 얻어맞고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에코프로의 독주거든요. 에코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룹주들의 독주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게 일단락되고 왕의 귀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왕의 귀환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서야 이 시장이 고루고루 분산되고 유지가 되는데 계속해서 에코프로 그룹들의 독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 가두리만 유지시키면서 뭐랄까 큰 판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판 속에서 그냥 가는 종목만 가고 내 종목은 안 가고 이런 구조만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뭔가 큰 바람의 물결이 바뀌는지 삼성전자가 이제 반대로 올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에코프로는 얻어맞는 구조, 반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음 주 시장에서 변화의 바람이 부는지 예.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그 큰 물결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 위주로 좀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장의 흐름을 나도 정확하게 짚어보고 싶다. 그런 멘토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성경희 전문가님 노란톡 열어두고 출발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경희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성경희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친절하게 큰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장을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유한양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기술주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 업종 간 주가 격차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올해 들어서 부진했던 바이오주가 상승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유한양행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고가 골든벨을 올려줬습니다. 11.48% 오른 채로 67,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떠한 연유로 해당 종목이 정확하게 올랐는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은 해당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뭐 바이오는 이런 이슈 아니면 그렇죠. 네,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인가요? 이제 그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 신약 후보 물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비소세포암 이 신약 개발이 임상 3상의 거의 성공에 와닿았다. 오, 3상 거의 다 뭐 됐다고 하면 예.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더 가중될 거다. 이로 인해. 그래서 우리 그 나라 같은 경우는 폐암하면은 어느 정도 신약은 있어요. 네. 근데 비소세포 폐암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한양행에서 그 임상 3상을 완전히 이제 끝맺음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 그 우리나라 제약주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장 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바이오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오늘 좀 있습니다. 나왔죠. 네. 예, 반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차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라인 지금 62,500원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뭐 양봉 자체는 작게 유지되겠지만은 지금 15%짜리거든요, 대략.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돌리면 앞전 고가가 74,000원 부근에 그 2020년 고가가 74,000원 부분이 있고 오늘 거의 7만 원 가까이 확인했다가 67,000원에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파가 계속 유지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그 투자가들이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눌림 매수 전략이 조금은 전략을 세워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5, 4, 20, 20이면은 7만 원 언저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상승파 피보나치 38.2%, 그다음에 61점 몇 프로일까요? 8%입니다. 모르는데요. 네. 61.8%인데요. 지금 6만 거의 7만 전자까지 아니 7만 전자는 아니고요. 7만 원까지 7만 올라가는 양행, 파동인데요. 그 2020년도 상당 구간의 매물 소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요일 시장이나 화요일 시장에서 눌림 패턴에서 6만 4, 5천 원 정도의 눌림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한번 눌림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 고가인 7만 4천 원 도입할 시도가 나오는지 저항이 되는지 그 여부까지도 체크하면서 수익률이 조금 더 극대화는 아니지만 한 10%에 15% 정도의 수익은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매수 타점을 좀 잘 노려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라인이나 앞으로 전략은 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은 안 하십니다. 아니 들어오시면 다들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가분들이 보면은 네. 그 있잖아요. 혼자만 그냥 쿵 하고 있고 내 종목이 안 가니까 아 그렇죠. 그럴 내가 수 있죠. 보유한 종목이 운둔형 외톨이라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압박되니까 나서기 그렇고. 근데 이럴수록 좀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 소통을 해가면서 한다고 하면은 그 물량 자체도 보유한 물량도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열리는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됐던 종목들 혹시나 공략을 했는데 전략을 잘 모르겠다. 예. 혹은 갖고 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약간 예. 이런 점들 다 여쭤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는 안 되고요. 다는 한 몇 종목 정도는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네, 이렇게 방송에서 저희가 또 언급을 해드린 종목들을 저희 전문가님이 또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꿍 하고 앓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경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오랜만에 바이오주들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유한양행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이 이 바이오주들이 계속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신테카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부터 급등세를 타다가 가격 상한선까지 치솟는 모습이 대단했는데요. 검색량 골든벨을 울려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12,87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될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사업, 즉 K-멜로디 프로젝트가 인공지능 솔루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K-멜로디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제약바이오 종목이네요. 신테카바이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우당탕탕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펜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길이 열린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자, 길이 열린다.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오픈도어. 그렇죠? 네. 길이 열린다. 긍정적으로 좀 써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됐는데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저희가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기업과 뭐 병원 예를 들면 정부 기관끼리 무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뭔가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 데이터 없어도 인공지능 AI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AI
그 의학 이쪽에 조금 프로젝트를 유지하겠다. 우리가 보면은 뭐 K 멜로디 이게 지금 이 기업하고 연관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오늘 같은 날 빛을 발한 상한가가 지금 나오는 구간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실효성이 없이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과 그 산업 기관은 호황이 아니라 불황일 때 저점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일단 일반적인 투자가들은 수급이 안 들어오면 보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한 50%, 100%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따라 붙게 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은 다 완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상단 구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지난달이죠. 6월 달에 이 구간을 상승세로 유지시키면서 상승세가 계속 나왔어요. 나오고 거래 없이 그대로 밀리면서 120일,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오늘 같은 날 상한가가 마감됐기 때문에요. 이제 이 지난달 고가 부분의 물량은 1차적으로는 이번 하락 구간에서 다 소화가 됐고 다음 상승세가 이제 유지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에 제가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목을 보면은 다들 보통 일봉을 보게 되잖아요. 주봉, 월봉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은 차트를 있죠, 전문가. 주봉, 월봉을. 근데 보통 보면은 저를 너무 무시하네요. 내 종목을 봤을 때 주봉, 월봉까지 한 번에 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주봉을 한번 봐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우리가 이걸 주봉을 갖고 일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모양새가 어떠세요? 안 예뻐요. 이쁘면 안 예쁜데요? 아니 지금은 지금 올라가고 상황 있지 자체가 않잖아요. 제가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거래량을 보세요. 기존에 작년 한 해 동안 금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없었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주봉에서 일봉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은 추세가 열리면서 지금 120선 상단까지 도입을 시켜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앞전 고가가 여기 얼마입니까? 이쪽 지금 2020년도 초반. 초반에 2만 원대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초반에 거기서 머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하면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은 뭐 제약 무슨 항암제를 개발했네, 뭐 특효 뭔가 그게 나타났네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대가 언제 접근될 거냐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보면은 부동산 PF 문제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문제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미국에서는 7월 27일 날 금리 인상이 0.25는 확실하다라고 지금 브리핑 자료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만에 하나 금리 인하 동결을 했다.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0.25를 한다고 다 부르지 않는데 동결을 하면은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은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다가 임상 실험하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처를 받아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발빠르게 더 현실적으로 바로 다가온다고 하면은 바이오 제약주들의 순환 상승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도 조금 더 지금 어제 상한가 쳤기 때문에 월요일날 바로 따라 붙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월요일날 아마 꼬리로 흔들어 놓을 거예요. 흔들어 놓으면은 그때 눌림 매수 전략을 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란톡. 그렇죠. 이제 좀 뭔가 통하려고 하는데, 그죠? 통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전기차나 뭐 저기 그 배터리 이런 종목군들을 못 찾아서 내 수익률은 좀 저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개별주 순환 장세를 조금 더 이용해서 이런 종목군들로 뭐 10%도 좋고 5%도 좋고 20%도 좋고 이런 구조를 만들다 보면요. 어느새 내 종목이 다 플러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만들어지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뭔가 이룰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신데카바이오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지금 언제 출발해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눌림 매수를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그 타이밍이 궁금하다, 앞으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성경이 전문가님 거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뒤로 하고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엔 제약바이오에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니너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지니너스입니다. 지니너스 2018년에 삼성 서울병원 삼성유전체 연구소 스핀오프 업체죠. 주요 사업 영역은 이 싱글셀 분석과 또 암 진단과 관련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항암 백신 임상 일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 22.10% 현재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관련돼서 굉장히 국내 최상위 수준의 암 유전체 정보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 만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암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지니너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주가가 급등한 이슈, 오늘 전반적으로 정말 제약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좋았네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의료 AI로 맞춤형 항암 백신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의료 AI 또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의료 기기 쪽도 잘 갔었고, 뭐 의료 AI 붙어서 더 잘 갔었고, 이제 좀 지니너스도 주가가 급등하니까 달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대감은 크죠. 기대감은 큰데. 근데 여기서는 아까랑 약간 지금 각도가 다르네요. 틀리다는 겁니다. 각도가? 각도 상승 각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왜 오늘 신데카 바이오 급등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려는 폼을 잡고 머리를 세우는 거고요. 지금 지니너스는 어느 정도의 머리는 세워서 담을 넘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아니죠.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너무 현재로서는. 가서? 예, 너무 올라. 2,000원 구간에서 지금 4,000원 구간이면 거의 80% 이상 100%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AI 항암 백신 플랫폼 업체로서 거의 요즘 어제고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거의 상승률 보면은 거의 뭐 AI 바이오 종목들이나 우리가 뭐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는 더 상승세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앞전 고가까지 다 상승 그 각도가 다 그 저항대를 돌파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위치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바로 따라붙기에는 어려운 자리예요. 왜 어려운 자리냐?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이 앞전에 저항대가 강했던 부분이고 이 지금 7월달 초까지도 음봉으로 맞은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각은 세웠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현재 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 못 시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눌린 구조가 3,700원대까지는 일단 눌린 구조가 한번 만들어져서 거기서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돌파 각도로 바꿔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면으로는 뭐 뛰어난 면모를 갖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세도 예측은 되지만 지금 현재 오늘같이 급등 뭐 20% 30%씩 급등한 종목군들에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만약에 지수가 조정기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바로 돌파시킬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어요. 오히려 투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돌파시키는 걸 바로 따라붙지 말고 이런 종목군들은 패턴 자체가 눌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눌림 매수를 잡아야겠죠. 이 종목도 신데카 바이오처럼.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앞전에 5,000원대의 고가는 한번 잡으러 가지 않을까. 예, 점진적인 상승세고요. 제가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으로 보시라겠습니다. 네. 주봉도 아직은 아름다운 패턴입니다. 아직은 추가 상승을 예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익률보다는 점진적으로 500원 단위로 끊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3,500원대의 지지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4,000원 머리를 계속 치우고 있잖아요. 박스 돌파를 시키려고. 그럼 이제는 3,600원, 700원대의 지지력이 확인되면은 그 다음은 4,500원대를 한번 내다보는 N자파도 추세를 타고 갈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같은 뭐 제약 바이오 비슷한 이슈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이해력이라는 게 이 시장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저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래. 아무튼 우리 전문가님 옆에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임상, 일상이든 삼상이든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제약 바이오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깨닫습니다. 저희 성경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하시는 분들 500원 단위로 어떻게 좀 빠르게 끊어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성경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렸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다행히 제약바이오가 아니네요. KN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N솔 오늘 마감가 10.87% 오른 채로 22,2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 차세대 공정과 생산 능력 그리고 지식재산권 3박자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이 가운데 클린룸 그리고 드라이룸 전문 기업인 KN솔 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이 클린룸이나 드라이룸과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KN솔 연속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이슈까지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솔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 칠판에 들어주세요. 이젠 그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너무 올랐나요? 그렇죠. 단기간에 10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붙는 전략보다는 이 종목도 현재 반도체 클린룸 관련돼요. 네. 이제 뭐 먼지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신설할 때는 그 룸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할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갈 게 자명하니까 지금 오른 건데 앞으로 더 잘 가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가 300조 원의 정부에 또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더 커가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따라붙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지금 뭐 인제라도 따라붙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15%에서 20% 정도 급락했을 때 해당 종목을 많이 눌렸을 때. 네, 예. 그때 따라붙는 게 리스크도 축소되고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 이걸 지금 현재 21,900원 고가까지 완성을 했는데 네. 지금 여기서부터 뭐 분할로 매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도 괜찮아요. 그 전략도 괜찮은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종합지수가 네. 우리나라 국내 종합지수가 진짜 2,400까지 다시 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네, 상상. 그러면 아찔하잖아요. 네, 전 그날 아찔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올렸던 상승 파동을 상승폭에 다 축소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는 뭐 리스크도 하나씩 아직 도출되지 않는 리스크도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2,650에 언제든지 다 도입할 수 있어 하는데 오히려 2,570선까지 또 이번에 또 죽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또 올렸는데 다음 주에 만에 하나 2,550선이 붕괴되면서 2,500선까지도 붕괴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봉상으로 보면은 2,498선에 딱 2포인트의 갭을 만들어놨습니다. 종합지수상. 2포인트. 갭은 메꾸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원리입니다. 이변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차트를 연구하고 종합지수도 연구한 결과 그 갭은 무조건 메꾸요.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2,650에서 이번에 2,515선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온 김에 거기까지 메꾸고 오히려 상승세가 나왔으면은 바랬는데 그걸 안 메꿨어요. 딱 20포인트만 뺐으면은 메꿨어요. 근데 못 메꾸고 다시 2,600선을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2,650선까지는 보지 않고 다음 주에는 시장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또 나타날 걸로는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만에 하나 진짜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영향력 있는 이슈가 나타나서 뭔가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68,000원이 아니라 7,000원대까지 밀어버린 전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런 KN솔 같은 종목도 지금 많은 상승을 시켰는데 여기서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생각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눌림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N솔 정말 바닥에서부터 또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가는 말이 더 달리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되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이야기 드린 만큼 그 전략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시장,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로 입장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엔솔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차트 안 보셔도 됩니까? 차트 봐드려요?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안 봐도 되면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아직은 근처에 가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예, 눌림이 나오면은 한 17,000원 선? 거기서는 가능한데 이 종목 뭐 궁금하다, 나는 이 종목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을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K엔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엔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여쭤보면 이야기 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 4가지 특징적인 종목은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은 이랬는데 저희가 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히든 종목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종목이 다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드렸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리뷰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RF 머티리얼즈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힌트만 가지고 맞춰주신 분들이 계셨나요?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지.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두 분 계시는데 이게 막 영어로 RF를 말씀을 드렸더니 네, 바로 아시는군요. 체제더라고요. 맞아요. RF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한 4% 정도 수익이 또 안정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중국 광물 제재 이제 이게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디데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히려 이제 주가 변동성장에서 중국의 모멘텀이 뭔가 뉴스 보도 자료가 한 번씩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중국의 이제 뭐라 할까, 미국에 대한 뭐 맞대응이라 할까, 그쵸. 그런 구조가 한번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곡물 광주 제재, 광물 같은 제재에 관한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서 드렸을 때 이 앞정 고가 부분은 우리가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이 종목을 가지고 놓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 작년 한 2, 3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16,000원과 11,000원 부분에서 몇 년 동안 가두리 파동을 연출했는지 보세요. 상단에서 거의 1년, 2년, 3년 동안 거의 4,000원 내외, 5,000원 내에서 박스 가두리가 강하게 유지됐어요. 대신 박스 가두리만 유지된 게 아니라 매집까지 끝낸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전력 반도체 관련주 종목인데 아직 시장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순환 파동에서는 또한 8월 1일 중국의 제재 대상인 광물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전력 반도체로서 우리가 그 갈륨 이런 관련주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의 슈팅은 16,000원까지 한 번 슈팅을 강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61선을 터치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붕괴는 안 됐어요. 그리고 앞전에 이 지지대 이쪽 라인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만 여기를 그리면 제가 기준을 둘 때는 앞전에 기준봉을 한번 보는 겁니다. 기준봉이라는 것은 장대 양봉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나 몸통형 장대 양봉을 보는데 여기에 장대 양봉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 기준봉의 현재 저가가 붕괴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대가 현재 붕괴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구간에서는 8월 1일을 겨냥해가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8월 1일 겨냥해서 점진적으로 다시 여기 120선을 상향 돌파시켜서 한 번의 슈팅은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 계속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선까지 자세하게 가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후에도 혹시나 해당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풍국주정 저희가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막 이 종목 굉장히 수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를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풍국주정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이 종목은 더 사도 됩니다. 더 사도 된다고요? 매수를 잡고자 하신 분들은 왜냐면요. 보통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RF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중국 관련주예요. 중국 광물 제재 8월 1일. 네. 그 시점을 여기 보면 기준을 둘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세력들이 올렸으면은 장대 양봉으로 올렸죠. 이게 거의 20몇 프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밀린 거예요. 꼬리 살짝 달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음봉으로 계속 내려오죠.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세력이 주머니에 담아서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개인들 여기서 추격 매수한 꼬리에 다친 개인 투자가들 손절매를 유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의 기준봉은 장대 양봉이죠. 이 장대 양봉 보이시죠? 네. 장대 양봉인데 이 기준봉이 돌파하는 각도가 앞전의 저항대를 강하게 다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쓰나미처럼 내려왔지만 앞전에 저항대가 현재 지지대 확인 구간이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은 패턴 자체가요. 여기 구조 61선과 121선 하단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여기서 U자 패턴으로 돌리면은 한 방에 여기까지 올려버립니다. 한 방에.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냥 한 방에 16,000원, 7,000원대까지 그냥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 현재 14,000원대에서 끼욱끼욱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면은 사야겠죠. 완전히 살짝이다. 네, 사야겠죠.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이면 제가 말도 안 꺼냅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중국의 광물 제재에 대한 수혜. 그걸 한번 노림수로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 아직도 괜찮고 추가적으로 17,000원도 돌파시키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풍국주정 오히려 지금 더 사야 될 종목이다라고까지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이 종목이 거의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1승. 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75.9% 수익률이 달성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이젠 궁금한데 뭐 앞으로 수익률 대결에서 1승 하겠다. 뭐 이런 각오를 다진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아니겠죠. 네, 당연히 않죠. 아닌데 그 정도로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수익률 거의 지금 1등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70%가 넘는 수익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한번 보시죠.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그 여부거든요. 이 종목 자체는 조선기자재 또 LNG, 가스 밸브 이런 관련주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딱 맞아떨어진 종목이죠. 우리가 그 중공업 관련주들이 지금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재 1승이라는 종목은 LNG선 기자재 종목이기 때문에요. 조선기자재.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 5,000원대까지 올렸다가 5,500원대까지 올렸죠. 제가 이거 처음에 목표가를 5,500원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여기서 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눈을 살짝 왼쪽으로 돌리시면 앞전에 저항대가 강했던 부분이 딱 5,500원대입니다. 그러면 5,500원대에서 눌림 매수가, 눌림 구간이 왜 만들어지냐. 여기서 물렸던 개인 투자가분들이 했다 모르겠다. 이제 1년 동안 기었던 종목을 버텼는데 매수가에 오니까 털고 보자라는 전략이 나가기 때문에 꼬리로 흔들 수밖에 없는 종목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이제 눌림 매수를 잘 취하겠죠. 지금 살짝 21선을 붕괴시켜놨어요. 종가상으로는. 그럼 이제 61선이 데드라인이 되겠죠. 그럼 61선 4,000원입니다. 우상향 방향이에요. 121선 여기서 지금 고유도 나왔죠. 이 부분에서 고유도가 나왔어요. 그럼 120선 상향 돌파 시켰기 때문에 21선 붕괴는 괜찮아요. 이제 61선에서는 급반등으로 한번 나타나주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왜? 이 물량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그냥은 하락 구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고 싶으면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 언저리,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현재 눌림 매수 관점. 왜? 이 종목은 여기서 일단 하나의 기준봉이 약하게는 생성됐고요. 여기서 생성됐고 다음 기준봉이 여기고 앞전에 저항대나 지지대가 강했던 부분이 61선 언저리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뭐라해도 매수를 한 주라도 쳐보고 이거에 대한 패턴을 읽어본다고 하면은 다음 순환이 다시 5,500원까지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승 지금 뭐 최고가 기준으로 75% 수익률이 넘은 만큼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수익의 비결은 바로 장대 양봉이다. 이야기 드린 만큼 비슷한 패턴으로 종목을 계속 공략을 해주셨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점 저희 골든벨 종목들을 통해서 다 입증을 좀 해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뭐 이번 주까지가 골든벨이긴 한데 히든 종목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골든벨 종목을 또 장식을 해야 되는 만큼 히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종목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힌트 3가지로 해당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귀 쫑긋 세우시고 어떤 힌트를 주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첫 번째 힌트 주시죠.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예. 소부장 중에 장비. 그렇죠. 반도체 장비주가 요즘 좀 잘 나가죠. 그렇죠. 후속 타자로 이제 다음 순환은 저는 이제 그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안 올라간 장비주 쪽으로 순환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고요. 제가 아까 그 KN솔 이 종목, KN솔, 네. KN솔의 후속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아직 바닥에서 다음은 턴 어라운드 종목. 그러면 이 그 KN솔이 거의 100% 이상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할게요. 이 종목은요, 기본적으로 앞전의 저항대가 지지대로 형성되면서 기울기로 봐보세요. 21선을 타고 갑니다. 이제는 121선, 61선 다 21선이 돌파시켰고요. 오늘 눌림 이번 주 3일 동안 눌림이 21선 지지력이 테스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일주일 전에 윗꼬리를 한번 잡으러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종목을 지금 와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KN솔이라는 종목을 구 원방테크 종목입니다. 종목명이 그 사명이 바뀌어서 기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 종목도 되게 안 가는 종목이었는데 3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듯이요. 다음 후속 종목으로 우리가 이 종목, 이 차트가 만들어진 저항이 지지대로 형성된 자리, 보통 종목이라는 것은요. 저항대가 지지대로 형성되냐 안 되냐 여부. 이쪽에서도 여기 저항인데 실험했죠. 근데 다음 장대 양봉, 윗꼬리 단위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21선이 이 종목을 이끌어가는 세력들의 리듬을 타는 게 21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21선을 놓쳐서는 안 되고 21선을 계속해서 추가 전략을 만들면은요. 제가 이 종목은 목표 단가를 기본적으로요. 한 80, 70% 정도는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매수 단가를 설정해도 70%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보통 거래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한 번씩 쿡쿡 나와줍니다. 그리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거래량을 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꼬리로, 이 꼬리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올렸다가 종가는 최저가에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 저항대를 도입시켜서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매집 포인트가 잡혔기 때문에 제가 차트 다시 한번 여기 매집 포인트가 잡혔기 때문에 다음 날, 다다음 날 이틀 동안에 장대 양봉이 여기서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장대 양봉, 이 두 개의 매집 포인트가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가격 포인트가 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오려고 했는데 예. 너무 긴장돼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거의 뭐랄까요, 오디션 프로그램 뺨칠 정도로 가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끊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골든벨에 장식을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렇게 끊는다고요? 네. 환영인가 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다시 나타났는데요. 네. 가격이 중요해요. 지금 거기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예,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가격권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가 되니까 네. 하나가 말을 안 듣는 것은 역시나 환영을 잘 해주고 있네요. 예, 그냥 말로 풀게요. 예. 예, 얘를 제가 힌트를 조금 강하게 드릴게요. 오, 진짜요? 예, 오늘 골드벨 마지막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가격권은 4,000원대입니다. 가격권 4,000원대다. 예, 4,000원대인데 목표가는 7,0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럼 예. 지금 수익이 지금 거의 아니 지금 7,000원대를 목표가를 설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수익이 되면 나면은 수익이 나면 지금 예. 몇 프로입니까?
그 구간에서 매집이 다 끝난 종목이에요. 그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세력이라는 애들은 한번 개인 투자가들이 물린 지역은 완전히 쓰나미처럼 45도 각도로 1년 동안 기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털리게끔 만들고 이제 다시 이평의 각도가 변했다는 거. 우상향 각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잡아도 여러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7,000원까지 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4,000원대니까 그냥 5,500원, 6,000원대는 상승할 수 있는 여파는 충분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저희 그 성경이 전문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종 반도체 장비주는요. 우리 정부 정책적으로 300조를 풉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투자 새로운 설비 투자는요. 클린룸이 완료돼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린루밍 같은 경우는 어떤 반도체 장비주 업체에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이 우리가 그 KN솔이 100% 상승세가 나왔거든. 다음에는 매출단이 더 커질 거다.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KN솔 후속 타자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말아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한 주라도.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강력하게 힌트를 드리겠다. 선물처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가격선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세하게 이 클린룸 관련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걸 보다 보니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까지 그렇죠.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단 한 주라도, 한 주라도 사봐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드린 만큼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 종목 명에 이 종목 명을 좀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 네, 지금 노란 톡방에는 아무도 못 맞추고 있대요. 첫자가 시옷입니다. 시옷. 예. 그거 뭐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정말. 아니, 별로 없어요. 별로 클린룸 관련주에서 시옷으로 치면은요 몇 가지 안 나옵니다.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예. 제 성이 뭐죠? 도시요. 네, 제 성은 도입니다. 예. 제 성은 도입니다. 예. 제 성은 도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네, 성은 도다. 아, 나 진짜 머리 아파. 네, 성은 도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님이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맞추시겠죠? 다 알려준 거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다 알려준 거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가격권에다가 네. 뭐 성은 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건 딱 알겠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씁쓸해 보이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힌트를 뭐 드리려고 맞추려고 드리는 예, 거지 종목을 숨기려고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종목이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 전략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은 쭉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성경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성경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유한양행, 오스코텍 등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반등해주는 하루였습니다. 해당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KN솔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클린룸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히든 종목도 클린룸 관련주였습니다.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클린룸 이 키워드까지 가져가시면서 오늘 종목 히든주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핵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경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고요. 사칭 피해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또 프로주식 리그 시즌3로 다시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